월드컵에서는 우리보다 다 강한 팀이잖아요. 맞아, 우리는 맞아. 전원이 다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전에 제 기준에서 정환 형이 너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머리만 털지 말고 좀 뛰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아니,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죽기 살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딱 팩트를 얘기하면 히딩크 감독님께서 오시기 전과 후로 딱 나누는데 저는 정말 많이 안 뛰었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뛰는 기동력과 수비 조직이었는데 앞에서부터 띄워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환 형이 월드컵 때는 정말 많이 뛰었구나. 그래서 앞에서 정환 형이 그렇게 뛰어줬기 때문에 수비 조직이 안정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저 히딩크 이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서 아니면 그때 네. 머리 넘기려고 선한 눈빛을 감춘 영악한 헛다리 드리블로 잔디밭을 장악한 꾀돌이 수비수입니다. 이제 잔디밭 대신 한강변에서 현 수비하며 달리는 초롱이 러너 이영표. 출연을 의뢰해놓고 나서 막상 섭외가 되니까 그때서는 좀 앓는 소리를 많이 하셨다고. 아니 이제 몇 년 동안 저에게 계속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러브콜 줬는데. 네, 해주셨는데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라스를 위해서라도 나가면 안 된다. 아니요, 션도인데 여기도 있고.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가능할까? 뭐 웬만한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현이 형, 나, 세아 이 가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좀 그래서 걱정스럽긴 하지. 작가님이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프로페셔널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있다. 우린 책임 안 져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책임자로 오늘 허경환 씨가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저는 오늘 초면인데 방송이 재미가 없으면 경환 씨 다시 해요. 네, 왜냐면 예. 왜냐면 저희는 정말 노잼인 걸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런닝하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씩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유익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재밌다고 유익했어. 자기 객관화가 너무 유익하지만 재밌진 않는데 이제 오신 멤버가 누구예요? 목적이 누구야? 유익한 멤버. 러닝크루 멤버 뭐 션이 형도 있고 저 여기에다가 뭐 박보검, 임시완, 이시영, 최시원, 조원이 되게 많습니다. 한 15명? 우리가 이제 저기 15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재밌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월클 수비수죠, 이영표 씨가 해외 진출 후에도 가서도 좀 꼰대 티를 내셨나 봐요. 네.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PSV 아인토벤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정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경험한 게 존댓말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리안 로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정말 그럼 대단한 전설적인 선수죠. 선수고 저한테 이제 보자마자 되게 친해졌어요. 같은 상에서 항상 밥 먹고. 근데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뭐 반말이죠 다. 근데 계속 이제 친구처럼 너무 지내는 게 제가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저 호칭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너 나랑 친하니까 내 진짜 이름을 불러줘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내 진짜 이름은 리가 아니라 진짜 이름은 영표 형이다. 이름이 형이다.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이름으로. 제가 영표 형이 내 진짜 이름이고 나는 그렇게 불리길 원한다 그랬더니 그래요. 영표 형? 그래서 저를 이제 영표 형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제 그 결혼식 때 그 친구가 저 축하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처음이 영표 형 이러면서 시작해요. Yo, young. Congratulations with your marriage. Yeah. 용표형. 많은 분들은 다 되게 감동받았지만 사실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영표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이름 부른 거. 그게 이제 영표 형이 된 거죠. 해외 리그 그 뛰실 때 레전드 사진들도 많이 남기셨죠. 되게 그 아주 전설적인 사진 하나를 남겼죠. 제가 이제 토트넘에 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데 경기를 했어요, 자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우리가 올림픽 대표팀에 같이 있었고 국가대표팀도 막 같이 하고 막 이래서 이 지성이는 상대 팀으로 만나도 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진짜 그냥 항상 동료 막 맨유 유니폼 입고 토트넘 입고 있는데도 얼굴 보면 막 패스하고 싶어지는 막. 몸이 기억하는 몸이 기억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이 토트넘이랑 경기를 하는데 제가 볼이 이렇게 딱 흘렀어요. 근데 지성이가 뒤에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지성이가 제 볼을 뺏어서 어시스트를 하고 실제로 그날 우리가 경기에서 졌어요. 네. 근데 지성이가 여기 세레모니하고 이거 저한테로 딱 싹 지나가면서
저한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안하다고. 네, 근데 저희 몇만 명의 홈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괜찮다고 손을 탁 잡았어요. 몰래 그것도. 왜냐면 우리 홈 경기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탁 찍은 거예요. 찍혔어 여기 찍혔어. 그래서 누가 탁 찍은 거예요. 찍혔어 여기 찍혔어. 그래서 여기 있다. 오. 예, 딱 저 사진이 딱. 이거 뭔가 뭉클한데. 저게 그러니까 지성이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고 제가 괜찮다고 손을 딱 쳐주는 저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다. 조시대 이제 저 축구를 유럽 축구를 보고 자랐던 친구들한테는 저 사진이 약간 그 클래식한 퓨리처상 봐도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이런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축구를 즐겼던 어떤 한 세대가 그 아련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안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뺏기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저 사진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진을 딱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게 왜 대단했냐면 저 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약간 좀 그럴 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갔을 때 선수들이 패스도 안 줬어요. 지금 유럽에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단한 게 아시아 선수하고 유럽 선수하고 실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국 선수 뛰켜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 나가서 경기를 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럽 선수들보다 능력에서 우위에 있어야지 경기에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저 사진 한 장은 너무 막 뭉클한데 저. 저는 사실은 선수 때부터 진짜 일관되게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선수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진짜 변한 거는 제가 아니라 정환이 형이죠. 네, 정환이 형은 뭐 선수 시절에 뭐 슈팅 한 번 하고 나서 머리 이렇게 패스 한 번 하고서 머리 털고 막 이런 거 좀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저 시간에 좀 뛰면 안 돼. 불만이 있었어요.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축구를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성실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안다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건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PD님이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신발 젖으니까 신발 벗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환이 형이 여기서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발 신고 들어가냐? 신발 벗고 들어가 젖는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거기서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예능이시죠. 네, 너무 성실. 지금 제가 볼 때 정환이 형은 그 정환이 형의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성실합니다. 축구할 때보다. 정말 열심히 해요. 얘는 열심히 해야 돼요. 밤에 심지어는 밤에 우리가 같이 뭐 용수 형이랑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환이 형은 11시가 됐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내일 방송 있다고. 지금 제가 되게 선수 때 그러다지 존경심이 들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정환이 형을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방송인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안정환 씨 선수 시절의 그 테리우스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환이 형을 처음 본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정환이 형 대학교 때 아주대학교 다닐 때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근데 처음에 정환이 형을 딱 보고 정말 그 잘생긴 선수가 공을 정말 잘 차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때도 약간 좀 보였어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나요? 제가 아무도 잘생겼으니까. 잘생기기도 했는데 실제로 꾸미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형은 저렇게 외모에 신경 쓰니까 저러다가 사라지겠지. 관리가 안 돼서. 저러다 말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고지식하고 꼰대에다가 원칙주의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저러다 사라지겠지라고 이제 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갔는데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아주대랑 같이 한번 제가 건국대학교를 갔는데 붙었어요. 그 형이 한 3, 4학년 됐고 저는 이제 1, 2학년 때인데 프리킥이 딱 났는데 프리킥을 아웃사이드로 탁 차갖고 크로스바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옛날 막 그거라 우리 볼 차면 항상 인사이드로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지 뭐 버릇없이 막 싸가지 없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패스할 때도 막 아웃사이드로 패스하고 그러면 선배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축구는 잘하는데 저 곧 사라지겠다. 여번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걸로는 수비수고 공격수니까. 보통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 보통 그런 선수들은 반짝하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대표팀에 갔는데 대표팀에 또 있네.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계속 외모를 꾸미면서 계속 잘하고 있다. 멋있다.
뭐 대표팀을 딱 보면 우리는 보통 저는요 그냥 그 베이비 로션 하나 있거든요. 약간 틀 때 바르려고. 그런데 그 형을 보면 스킨부터 해서 에센스 뭐 에센스, 뭐 샴푸, 뭐 향수까지 완전히 그냥 풀 세트로 막. 오죽하면 화장품 모델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막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특이했었고 그 조원이 그런 친구들 관리하나? 원희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런 거 같아. 얘가 외모에 그렇게 그런 거. 이영표 씨가 과거 폼생폼사 안정환에게 직언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정한이 형 같은 스타일은 약간 그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항상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는데 또 하나의 단점은 그런 선수들은 수비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팀에서 여기가 일맥상통하네요 지금. 팀에서 수비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맞아. 야, 너- 이 선수가 골 넣고 이겨버리고 경기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수비를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천재성 선수들이 수비가 약한데 우리 월드컵에서는 우리보다 다 강한 팀이잖아요. 맞아, 우리는 맞아. 전원이 다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전에 제 기준에서 정환 형이 너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머리만 털지 말고 좀 떼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아니,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죽기 살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딱 팩트를 얘기하면 히딩크 감독님께서 오시기 전과 후로 딱 나누는데 저는 정말 많이 안 뛰었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뛰는 기동력과 수비 조직이었는데 앞에서부터 띄워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한 형이 월드컵 때는 정말 많이 뛰었구나. 그래서 앞에서 정한 형이 그렇게 뛰어줬기 때문에 수비 조직이 안정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저 히딩크 이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서 아니면 그때 네. 머리 넘기다 안 바뀌어. 어떻게도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형을 옆에 보면서 야, 저 정도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살아남으면서 결국은 끝까지 맞아요. 가는 거 보면 예능에서도 지금 굵직하게 자리하고 계세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북한이 찾아오겠지. 이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영표 해설을 말만 많다라고 요거 평가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 수도 예. 있고 말은 많잖아 일단 그건 많잖아. 이거 인정합니까? 인정. 아니 천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한이 형은 인지도만 높고 그다음에 지성이는 완전 노잼이고 영표 형은 말만 맞다. 근데 천수가 하는 지적이 상당히 정확한 게 천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요. 받아본 사람이 지적도 받아본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천수의 해설이 그럼 어떠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천수의 해설은 이미 시장에서 평가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쓸 수가 없다. 안정환 사라지길 기다렸는데 처음에 사라졌어. 이런. 국대 경기하면 꼭 한 시간 이내에 업로드를 하시잖아요. 예. 이천 선수가 그걸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천수가 제가 딱 보니까 저도 그게 너무 재밌어요. 천수 재밌어. 근데 공영방송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냥 좁은 공간에서 그냥 방구석 해설가 뒷방에서 하는 거 좋아. 뒷방에서 줘. 그렇지 그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정말 재밌어요. 천수 재밌어. 저는 그 강력 추천합니다. 천수 채널. 히딩크 감독님이 차별 대우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2002 월드컵 때 이 대표팀에서 자기 선수들이 좋아하는 번호가 있어요. 근데 제일 축구에서 잘하는 번호가 넘버 10이에요. 메시도 10번이었고. 그러니까요. 예, 예. 다 마라도나도 10번이요. 마라도나도 10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과연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넘버인 10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되게 기사화가 되고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선배님들은 10번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천수가 10번을 갖겠다고 한 거예요. 아, 내가 10번을 차지하겠다고. 근데 결국에 히딩크 감독님이요. 천수한테 10번을 주지 않고 수비수면서 왼쪽 윙백인 저한테 10번을 줬어요. 예. 사실 저는 수비수기 때문에 10번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감독님께서 쓰신 자서전을 보니까 그 10번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선수에게 10번을 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천수한테 주기 싫었던 거예요. 천수한테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만약에 천수가 10번 받았잖아요. 그럼 경기 뛰는 게 아니라 이러고 뛰었을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맞아. 뒤로 빠지는 선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천수의 장점은 담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도 필요한 많이 거예요. 나서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PK가 나요. 그러면 이거 못 넣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다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먼저 갖고 가요. 그러니까. 먼저 가져가서 자기가 차겠다고. 선수들은 좀 부담스러워해요? PK? 부담스러워하는 성향- 경우가 왜냐면 그거 하나에 승패가 갈리면 성향상. 특히 이제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정환 형이 못 그 넣었잖아. 미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환 형은 정말 그렇지. 예, 계속 이민 갈 생각하면서 경기 때 드디어 사라지는구나, 안정환. 안정환 드디어 사라졌어. 드디어 사라지는구나. 맞췄다. 스토리를 한번 잘 보세요. 실축했어요. 그리고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됐어요. 제가 크로스를 하지 않고 슈팅을 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졌다. 그러면 정환이 형은 지금 저기 어디 본인이 살렸다는 얘기야. 저기 어디가 계셨을 수도 있다. 근데 크로스를 딱 해서 골든골이었죠. 그게 이제 뒤로 딱 하면서 들어갔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요. 제가 그게 그 같이 정환 형하고 헤딩을 뜬 선수가 말딘이라고 이탈리아에서 아우, 대단한 선수지. 주장 선수면서 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공중볼이에요. 키가 크잖아. 그리고 정환 형의 가장 큰 약점은 헤딩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인 헤딩으로 세계 최고의 수비수 헤딩을 장점을 갖고 있는 그 선수를 이겨서 그 골키퍼가 또 세계 넘버원 그때 당시에 부폰이라고 예, 그렇죠. 넘버원 수비수와 넘버원 골키퍼를 제쳐서 헤딩골로 넣었죠. 그 골이 오늘의 정환 형을 살렸다. 아이도 잘 이겨내고 있어. 기분 좋을 때 더 길어지네. 뭔가 오고 이영표 씨가 작두타며 해설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 약간 오해가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스페인이 그 유로컵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브라질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건재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방송에서 제가 축구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월드컵에서 전 세계 축구 팬이 스페인의 몰락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뭐 한 16강이나 8강에서만 탈락해도 스페인은 정말 몰락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스페인이 예선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완전 딱 예선 탈락을 해버리면서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제 탁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축구 중계를 하기 전에 재미로 스코어 맞히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첫 경기부터 6경기가 스트레이트로 다 맞았어요? 스코어가 다 맞은 거예요. 스코어가 다. 스코어까지. 승패를 떨. 와.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6번을 다 맞추고 나머지 50번을 다 틀리긴 했는데 그럼 우리 맞힌 걸 기억. 많은 분들이 맞춘 것만 딱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뭐 초롱도사다 뭐 아, 초롱도사. 표스트라다 무슨 이런 별명이 그때 이제 그때 나온 건데 그 오해를 조금 아하. 예, 프리미어리그 1세대입니다. 이영표 씨가 토트넘 후배 손흥민이 제일 존경하는 선배라고 했나 봐요. 저를요? 네. 근데 아마도 그거는 토트넘에서 먼저 뛰었으니까 막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이제 2011년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막내였어요. 대표팀 막내였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저 목마를 태워줬거든요. 아, 많이 어리네. 진짜 어리다. 많이 어려. 와, 야, 그러네. 너무 자랑스럽다. 되게 그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게 아주 탁월한 3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양발 슈팅, 양발. 그다음에 스피드가 있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좋은 그게 거예요. 좋아야 돼. 맞아. 네. 상대를 킬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3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제가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정말 많구나. 그런데 축구를 잘하면서도 매일같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환영받는 인성이 된 선수 그 2개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 선수를 우리가 훌륭한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선수입니다. 네, 실력과 인성이 균형을 이루는 선수.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레전드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언노운 프로 되는 거죠. 저희 종종 우리 그 한강에서? 한강에서 종종 마주쳐요. 뛰다가 뒤에서 막 누가 앉길래 보니까 흥민이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뭐 하고 계신 10km 뛰는 거예요. 그 여기 잠깐 왔을 때 휴가 때 매일 뛰어요. 그래요? 네, 한강 나가서. 그렇게 이제 몸 관리를 평소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영표 씨가 초롱 도사로서 손흥민 선수 앞길을 좀 예언을 예언은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가 스피드나 이 템포가 경기 템포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첫 시즌하고 두 번째 시즌 중반까지 되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태국을 갔는데 태국 기자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1, 2년 안에 세계적인 윙포드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축구 팬들로부터 되게 많은 비난을 들었어요. 당시에? 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 2년 후에 정말 손흥민 선수가 매 시즌 뭐 20개 가까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선수가 됐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워낙 후배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응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조금도사. 아니 사실 그 저기 이번 그 대표팀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선수들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국대 후배들 보면 어때요? 축구에서는 각 나라마다 황금 세대로 황금 세대가 대표되는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2002년의 그 멤버들이 사실은 되게 그 멤버 좋아. 황금 세대였던 거예요. 2002년세를 보고 축구를 시작한 친구들이 지금 이제 황금 세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뭐 황인범, 이재성 그 외에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유럽에 있는 스카우터들이 한국 대표팀 경기를 할 때 한국에 파견을 오기 시작합니다. 선수 뽑아가지고 위상이 많이 올라갔네. K리그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뛰었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클럽에 이 사장을 하는 친구들도 그치. 있고 그러네.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이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스카우트 대장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이 친구가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어떠냐, 혹은 이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낫냐라는 정보를 저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또 몇몇 선수들은 제가 정보를 주고 유럽이나 뭐 해외 진출을 했고요. 예, 근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친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내 생각에는 좀 유럽에서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거나. 많은 친구들이 나가는 것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성공을 했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잘못 나가면 망가져서 올 수도 있어요.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 있으신가요? 뭐 강원의 그 양민혁 선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딱 보면서 이 친구가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선수가 그 대전의 그 윤도영이라고 이제 어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국 축구의 또 다른 그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선수. 예.